자,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여의도 쿠마 김민성입니다. 피자 잘하는 남자 강정구입니다. 조여복층 골드 정진선 셰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그 연남동 중화복춘 골드 정지선 셰프님 모시고 딤섬 이야기 2편입니다. 다양한 딤섬 어디까지 먹어봤니? 라는 주제로 이 딤섬 이야기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편에서도 공지사항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에 알더밥 카페 개설해서요. 회원 수가 한 100여 분 정도 이제 되고 또 우리 가족분들 회원가입 계속 해주고 계시죠. 음식과 관련된 좋은 정보 또 맛집 소개 그 외에 우리 그 알더밥 건의사항들은 네이버 카페 알더밥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 중에요 닉네임 복합우루사 85님 우리 특허받은 남성 제품 위너크림 한 통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닉네임 마산 봄도다리님은 우리 쿠마님이 직접 만드신 양념 꽃새우장 한 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양념 꽃새우장과 또 부세 보리굴비 간편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현재 네이버 쇼핑 알더밥 검색하시면 그 알더밥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맛 궁금하신 가족분들은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마님 요새 그 부세 보리굴비 난리 났습니다. 요건 조금 나가네. 조금? 조금 나가네. 생각보다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우리 강정구 네. 대표님 네. 어떠셨어요? 드셔보시니까. 아 간편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간편하니까? 밥하는 남자로서는 네. 최고입니다 이거. 1분이면 오케이. 1분이면 오케이. 예. 맛도 괜찮았어요? 아 맛있어요 이거. 저희 어머님이 그 비린내 나는 거를 거의 못 드시는데요. 아버님은 생선 종류를 좋아하시고, 근데 어머님 조리하셔서 아버님하고 같이 드셨는데 상당히 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아우 입맛 까다로운데 이것 좀 먹을만하네. 오, 이거 좀 먹을만하네. 나 좋네요. 열심히 똥 싸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나 하루 전더라. 찜기에 올려가면서 뒤에 가면서 오늘 빨리 뒤에 가면서 비린내 이 비린내 없게 만들려면 비린내를 확실히 빼야 되거든요. 이 빼는 과정에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거 반대로 맞는 사람들 비린내 다 보리김이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옆에서 도왔는데 정말 똥 싸는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그 어쨌든 쿠마님이 만드신 부세 보리굴비 간편식으로 해서 냉장실에 보관했을 땐 전자레인지에 1분, 냉동실에 보관했을 땐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시면 바로 집에서 드실 수 있는데요. 저희 그 네이버 쇼핑 알더밥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우리 가족분들 한 번씩 맛도 드셔보시고 또 여름철에 부모님들에게 선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쿠마님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던 그런 간편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지선 셰프님이 그 중국 언제 유학을 하셨었죠? 저 대학교 졸업할 때라서 2004년이요. 2004년. 독한 여자야. 어디 가서 공부하신 거예요, 중국? 중국에 그 당시에 중국 요리 4년제 대학이 양주밖에 없었어요. 양주. 네, 강소성에 있는 양주. 그 볶음밥으로 유명한 양주. 네, 양주 볶음밥. 양주 볶음밥 유명하죠. 저 그 역삼동 파크로 안에서 우리 그 구광신 셰프님이 만들어 주신 거 처음 먹어봤는데요. 좀 어마어마하던데 재료들이. 네, 그냥 햄 들어간 재료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유명한 근데 강소성 양주라는 데가 제가 이제 중국에 알고 있는 데가 북경, 상해, 홍콩 알고 있어요. 상해와 남경 그다음 양주. 그럼 좀 아래쪽. 옆에. 옆에 약간, 그 동네. 네네네. 양주에서 그러면은 그 얼마나 공부하신 거예요? 저 2년 공부했고 거의 3년 있었는데 이제 어학을 반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거의 3년. 그러면은 약간 중국말도 그냥 좀 실상 대화는 할 정도로. 실상 대화 정도. 저는 예전에 그 중국 상해에서 연수받을 때 저는 어학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중국말을 좀 배우다가 사성에서 막혀가지고 3개월 만에 때려치고 그냥 통역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조선족 대학생 통역해가지고 걔하고 한 달 내내 같이 다녀. 중국말 너무 어렵던데. 한 달 있어서는 거의 늘었을 것 같은데. 아니 중국말 너무 식당 어려워. 가서 네 가지 말면 돼요. 네, 뭐요? 후엔, 후엔? 차이단, 자 일단 저거. 저거 마이단. 아이고 네 가지면 끝나요? 차이단은 저기 뭐냐 메뉴판, 마이단은 계산서. 후에는 종업원. 종업원. 우리 완전히 뭐 강정구 그 생활 중국어입니까? 그때는 비죠, 빠이죠. 빠이죠. 비죠는 맥주, 네. 빠이죠, 빨리. 맥주, 그랑주. 고량주. 필요한 중국말은 다 알고 계셔. 다는 안 해. 그것만 밥 먹지. 그것만 밥 먹지. 자, 한국에서 중식을 이제 공부하셨는데 네네. 중국 가서 직접 이렇게 유학하시면서 본 느낌은 어떠셨어요? 한국의 중국 요리는 그냥 화교 셰프님들께서 만든 중식 요리라면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전통이 많이 가미가 된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제 느낌은 달랐어요. 그냥 전 처음에 갔을 때 짜장면도 없었고 그렇죠. 이거 배우면서 짜장면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고 이제 탕수육도 흔한 요리가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97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전에 중국집에서 먹던 중국집의 메뉴들은 거의 없고 상해만 해도 조그만 식당에 가도 메뉴판에 수백 개의 그 요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통역하는 그 조선족 친구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요리들이 많아 그랬더니 상해만 해도 이제 그 북경 쪽에서 오는 사람들 또 뭐 연변 쪽에서 이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음식이 없으면 식당 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던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친구하고 이제 처음 중국 식당에 들어갔는데 야 네가 알아서 시켜라 그랬더니 이놈이 한 4-5가지를 시키는데 내 속으로 아니 자식이 이게 뭐 한국에서 중국말 못하는 사람이 왔다고 이 새끼가 나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네 뭐 한 5-6가지 시키길래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식당 가면 저기 된장찌개 2개 주세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살짝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반찬 종류도 중국에서는 전부 다 일일이 다 시켜서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요. 자, 근데 뭐 중국에 유학 가셔서 이제 요리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딤섬에 특별히 관심을 두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단 딤섬 그때 갔을 때는 일단 모양도 다양했고요. 만두라고 해서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만두라고 해서 가서 먹었는데 전혀 다른 맛이었고 만두라고 얘기를 딱 갔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만두가 아니었네요. 너무 튀긴 기름지고 막 육즙 터지고 이런 느낌이어서 전혀 다른 맛이어서 약간 고향의 맛을 조금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었고 일단 아기자기하고 한 입에 모든 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딤섬이라는 게 그래서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 유학하실 때 딤섬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어요? 저는 일단 제가 강소성의 이제 딤섬이 이제 탕바오 육즙 교자가 가장 유명했거든요. 빨대 꽂아 먹는 딤섬. 그 빨대를 꽂아 먹는 딤섬. 그건 뭐예요? 탕바오. 소름포 같은 것도 빨리 끓여 먹잖아. 그래요? 이제 소름포보다 좀 더 크게서 탕바오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빨대를 꼽아서 육즙을 먼저 쪽 빨아먹고 그 다음에 그 엄청 또 비싸요. 그 안에 뭐 싹스핀, 게살 뭐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영양식으로 해서 약간 뭐 비유하자면 불도장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의 그런 육즙 교자. 그걸 처음에 가서 배웠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그 젤라틴을 한다고 하죠. 예, 젤라틴. 근데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배웠을 때는 돼지 껍데기를 삶아서 꺼내서 위아래를 이렇게 쳐내면 가운데 얇은 묵 같은 게 나와요. 그거를 다져가지고 속재를 넣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저는 예전에 그걸 배우고 왔는데 그걸 한국에서 써먹으면 아무도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상해 셰프님한테 상해에서 근무했던 셰프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셰프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셰프님도 이제 그렇게는 안 한다. 해가지고 이제 육수를 오래 끓여서 그거를 한천 넣고 굳혀가지고 그거를 다져가지고 그거를 속재료랑 배합을 해서 그렇게 먹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먹을 때 이렇게 육즙이 탁 터지는 그런 이게 느낌이 나나요? 그쵸, 이게 약간 퍼지는 거죠. 익으면서 이렇게 탁 퍼지는 거죠. TV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그 물에 그 육즙이 어떻게 생기냐? 이걸 지방 그거를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놓고 굳히더라고 처음에. 그 머리고기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걸 썰어서 이제 그 맞아요. 만두 피스럽게 이거 딤섬 안에 넣고 이렇게 다시 찌면 이게 녹잖아요. 이게 안에서 육즙으로 형성하는 그쵸. 거다. 네, 네. 그래서 육즙 교자를 배우셨고 네. 또 어떤 교자 생각나세요? 그거 말고 그냥 저 그거 말고 요티아오라고 해서 혹시 아침에 또장이라고 해서 또장이랑 그 요티아오랑 같이 먹거든요. 근데 또장이 이게 발효된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배웠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배워서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재료가 없어요. 그 발효 그 가루가 없어요 한국에. 네, 그거 배웠고요. 쇼마이는 전 처음 배웠을 때 찹쌀로 했어요. 찹쌀 자체를 간장으로 간을 해가지고 피에다 싸가지고 약간 식사 개념인 거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 근데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어도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네. 또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취향에 좀 잘 안 맞아서 그쵸. 좀 그 한국에서 상품화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약간 그 있으셨겠네요. 젤라틴도요. 젤라틴도 이제 돼지 껍데기가 들어갔어 이러면은 일단 거부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변형된 거 그리고 속재료 자체에 원래 들어가는 게 A 지방이 들어가거든요. 그 A 지방이라는 거는 또 그 등뼈에 붙여 있는 그 11자로 된 지방. 그게 가장 고소해요. 지방 중에. 고소한 맛이. 네, 그래서 그거를 쓰는데 이제 지방이 들어갔다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마늘기름이나 파기름을 좀 대처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변형하고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피. 이제 한국에는 밀가루 종류가 많은데 이제 그걸 그대로 쓰면은 그 식감이 잘 안 나와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 그냥 전용 밀가루가 다 있어요. 중국에는 근데 그게 없다 보니 한국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딤섬을 만드는 전용 밀가루가 따로 있다. 상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쓰는데 이제 한국엔 그게 없다 보니 이제 배합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강력분과 중력분의 뭐 7대3의 비율, 입반죽과 찬반죽의 비율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나름 그 방법을 만들어 가죠. 그 중국에서 유학했던 게 뭐 우리 지금의 정지선 셰프님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앉으려고 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서요. 같은 중국 유학파를 만나니까 반갑네요. 저도 한 달 있었는데. 와. 자, 중국의 지역별로도 우리나라도 뭐 음식이 경상도, 전라도, 서울식, 강원도식 좀 다르듯이 중국도 지역별로 딤섬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까운 상해 같은 경우는 네. 저기 성지엔바오즈라고 해서 포자 같이 생겼는데 그 포자가 한국에도 요즘 많이 하던데 그 후라이팬에 만들어가지고 그 물 부어가지고 뚜껑 닫아서 먹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는 포실포실하게 올라오고 아래는 바삭하게 그거 가장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강소성은 이제 그 육즙 교자 같은 게 가장 유명하고 광동은 이제 수정 교자 그 속이 보이는 만두 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게가 좀 유명하죠. 산동 같은 경우는 꾸어티에라고 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그 군만두 그런 거. 그래서 그 왜 예전에 산동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1900년대 초부터 그 인천 쪽에서 이제 그 중식을 시작을 했죠. 한국 중식. 근데 이제 산동에서는 그런 군만두 스타일이 그 딤섬 스타일이라서 그게 아마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중국집에서 군만두가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네네네네 맞아요. 우리 그 예전에 탕수육 시킬 때 군만두 서비스로 갖다 주면 어떨 때는 탕수육보다 군만두가 더 맛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삼정포자 이거 밑에 이렇게 전분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바삭하게 만드는 그건
그 지금 대부분 일본 가게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일본 가게. 일본 라면집에서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 그렇게 합니다. 구만두가 아닌 삼성포자처럼 밑에 해가지고 전분 부어가지고 밑에만 차게 바삭바삭하고 위에는 촉촉하게 만나고. 맞아요. 예. 네. 그거는 대부분 일본 라면 가게나 교자 파는 집에는 다 100% 그겁니다. 예. 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가 요즘에 그게 좀 유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조리 과정이. 이렇게 그냥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좀 눌러가지고 뚜껑 닫아서 물 조금 보면 팍 튀거든요. 전분만 팍 튀어. 그걸로 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를 위에 찌고 밑에를 바삭바삭하게 되고. 예. 그 닫는 타이밍인데 그게 그게 교자라면 요즘에 사람들 그걸 굳혀져 버렸어요. 그냥 함정포자가. 굳혀져 버렸는데 진짜 많다. 여기 많은데 군만두도 포기하고 다 많은데 근데 확실히 맛있어요. 맛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좀 교자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렇지. 네. 그죠? 사케 플러스 사케. 플러스 사케. 플러스 라면. 제가 그 정지선 셰프님이 그 출판하신 딤섬의 여왕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포자와 교자입니다. 우리 그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포자와 교자를 좀 그 구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자는 이제 이스트가 들어간 거, 약간 폭신폭신한 거. 교자는 이제 일반 그냥 밀가루로 만든 거.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포자는 거의 모양이 그냥 단추로워요.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동그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닫아주는 거랑 나뭇잎 모양 이렇게가 대표적인데 이제 그냥 일반 밀가루 발효하지 않은 걸로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중국 무술 영화에 많이 나오죠. 무슨 그따만한 거 막 국 먹고 그리고 이제 그게 포자. 그 두꺼운 거. 네, 조금 그거 포자, 네. 그거 만토 같은 거, 그런 찐빵 거. 같이 생긴 거 있어요. 네, 만토예요. 그런 거 혹은 이제 교자 중에 일부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수전 교자라고 해서 속이 보이는 딤섬 해서 이제 밀전분 100%짜리 그거를 써가지고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이쁜 딤섬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그 한국에서는 중국집에 가면 꽃빵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네. 꽃빵. 네. 꽃빵은 포자의 일종이네요. 그렇죠. 그죠? 포자죠. 이제 원래 이제 중국에서는 꽃빵이라기보다는 이제 만토를 많이 먹었죠. 만토 이게 그냥 밀가루빵이라고 하죠. 그거. 꽃빵도 그냥 밀가루빵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많이 재료 조합은 이제 뭐 우유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정말 만토는 정말 밀가루하고 이스트, 소금 이렇게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가지 그 일화가 있는데 네. 중국에 일본에 나 그다음 브라질에 이렇게 네 명이서 한 방을 써서 네. 산 적이 있습니다. 힘들 때. 네. 엄마가 야 요번에는 내가 밥은 해줄게 이러다 딱 가더니 밀가루로 팍 해가지고 시대가 빵을 만들더라고요. 네. 빵도 아니지 거의 밀가루 떡이야 거의. 거기다가 대파를 가져와요. 대파를 촥 이렇게 그냥 둥둥둥 썰어. 썰고 춘장 중국 친구 중에 하나 사오더니 소고기 다시다 있잖아요. 다시다 물을 풀어. 뜨거운 물에 풀어가지고 밥 먹고 춘장 대파에다 찍어 먹고 요거 마시래. 밀가루빵 원래 개새끼 와. 밀가루빵 먹고 와 지금 밥을 찍어서 먹고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요? 나 그때 중국 문화를 몰랐잖아. 근데 한국에 있는 아, 그런 조선족이나 그런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에 넘어오신 분들이 점심시간에 항상 대파에 춘장 찍어 먹고 그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추를 이 된장이나 맞아요. 쌈장에 맞아요. 찍어 먹는 것처럼 밀가루 그렇게. 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고기 다시다 풀더니 야 진짜 맛있는 국물이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야, 그거 먹고 지금 한 끼 식사 준비하는데 욕이 나오더라니까. 이 개새끼니 사람이냐고. 빵 해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 그때 한 300엔으로 금방 준비를 했거든요. 4명 식사를 300엔으로 준비를 했어요. 밀가루. 그다음에 대파, 춘장, 그다음에 가시나 국물. 네. 와. 300엔으로 그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맛은 어땠어요? 그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우리 배고플 때거든요. 먹을 때 욕했지만 먹을 때는 어이씨 물만하네. 물만하네 많이 먹지. 그러니까 그 대파를 춘장에 찍어 먹는 게 한국으로 따지면 고추를 된장이나 네. 쌈장에 찍어 먹는 그런 대파로 느낌. 푹. 그리고 밀가루는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쵸. 그죠? 입반죽 해가지고 금방 만들었더라고. 네네 맞아요. 자, 우리 교자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게 소룡포인데요. 네. 소룡포는 한국에서
왜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어떤 한국 사람들 입맛에 좀 잘 맞는 그 교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속은 정말 100% 고기만 들어가 있고요. 아, 속에는 그냥 고기만 들어가 있어요? 육즙이 있어서 특이해서 일단 손님이 다가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입에 맞으니까 그렇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먹다가 참, 이 편장하면 다들 까이봐야 한번 까이봐야 정신 차리지. 여기고 나오면 다 돼요. 저도 처음에 그 청담동 그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저도 원래 만두 좋아하거든요. 만두 좋아하는데 모양이 딱 이렇게 한입거리로 이렇게 나왔고 만두피가 얇아서 야 이거 맛있어 보인다고 입에 딱 넣어서 딱 깨무는 순간에 해서 이렇게 약간 뱉어냈던 것 같아. 이거 뭐야 하고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는데 맛은 기가 막히던데. 일단 고기 국물이니까 쪽 빨리지. 고기 국물이. 예, 고기 국물 쪽 빨리지. 이게 한국 만두가 다양하잖아요. 뭐 속재료 막 김치 들어가고 뭐 그렇죠. 두부 막 그런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만두 속 안에 김치 들어가면 맛 다 똑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 한국 만두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한국 만두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진짜. 그렇죠. 아예 그냥 요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요리죠, 요리. 네. 그럼 그 안에는 어떤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돼지고기 많이 쓰는데 이제 앞다리살이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겹살이나 목살 써요. 왜냐면 어차피 비계가 들어가야지 지방이 들어가야지 부드러운 맛이 더 살리고 고소한 맛 살리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써요. 저는. 그리고 그 소룡포의 피는 좀 얇게. 피는 얇게 쓰는데 한국에는 그냥 밀가루는 안 돼서 이제 강력분 3에 중력분 7로 해서 입반죽하고 그냥 찬반죽을 배합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해서 써요. 그러면은 더 부들부들하고 얇게 나와요. 손이 좀 그렇게 이상하게 피가 그래서 비싼 거예요. 피가 얇았는데 네. 그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 모양을 잘 유지를 하고 그렇게 있어서. 나온 비율이에요, 그게. 3대 7로 썼을 때 되게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식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처음 만들 때 그렇지 내 거 준비를 해두고 딱딱 정량만 팔아버리면 또 그만큼 단순한 것도 없습니다. 예.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식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정형을 딱딱 시켜놨습니다. 맞죠? 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정형 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물하면 돈 줘야지. 그렇죠. 네. 그 소룡포 저는 기억에 뭐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정지선 셰프님이 출판하신 딤섬의 여왕 거기서 이제 딤섬 종류들 보니까 이제 첫 번째가 포자와 교자로 이렇게 나누셨던 파트가 한 파트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수정 교자 파트가 또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커스터드 수정 교자, 삼색 수정 볼, 또 조개 수정 교, 또 날치알 수정 교자, 토끼 모양 교자, 뭐 타피오카 수정 교자. 근데 뭐 교자는 뭐 이렇게 좀 단어가 익숙한데 이 수정은 조금 생소해요. 약간 수정이라는 의미가 약간 투명. 투명하다, 속이 보이다 이런 뜻이라서 투명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게 하가오라고 하죠. 예, 그게 새우 교자. 그게 많이 유명하죠. 투명한 교자, 네네. 그래서 수정 교자라고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네요. 광동 대표 메뉴죠. 이게 광동식. 네. 홍콩에서 제가 먹었던 딤섬들이 주로 요 수정 교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이쁘게 약간 투명하게 속에 속재료가 녹색이 들어가면 녹색이 보이고 맞아요. 빨간색이 들어가면 빨간색이 보이고. 홍콩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요, 솔직히. 홍콩 친구한테 가면 임마도 이제 증권회사에 있다가 그걸로 잠깐 넘어간 케이스인데 거기 한 5년 있으니까 그 홍콩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홍콩 가면 가자. 뭐 딤섬이랑 먹고 나면 좀 이따 또 먹자. 미친놈도 아니고 계속 딤섬만 계속 먹더라고요, 형님. 밥 먹고 나도 좀 이따 간식 먹어야지. 그럼 딤섬 먹고. 그 광동이나 홍콩을 대표하는 그 요리가 딤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양하고 네. 많이. 계속 먹어요, 그거는. 그러면 수정 교자 투명하게 하려면 아까 그 밀전분 100%. 밀전분. 네, 다들 타피오카 가루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걸. 예. 한국에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로만 해요. 그걸로만. 네. 근데 그걸로 하면 이제 투명한 그 피가 그거를 생기는 거예요. 입반죽해요. 반드시 끓는 물로 해야 되고 그걸로 100% 할 줄 아는 사람은 약간 기술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비율이 있어요. 그거랑 감자전분 100%랑 7대3 그것도 7대3, 8대2 정도 해가지고 이건 셰프들마다 틀린데 저는 8대2로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예, 그건 또 단점이 식으면 안 밀려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해요.
조금씩 자주 만들어야 된다. 타피오카 전분이 그겁니다. 공차 먹어보면 그 동그란 거 그거 들어있어요. 그거. 헐.